오늘의 탐방 코스는 도시 인천의 모습 중에서 송도를 경유하는 인천대교까지로 인해서 인천의 송도가 미래도시가 얼마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변해갈지의 꿈을 꾸는 이번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여기 개관할 때는 오픈할 때는 그 중간에 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길을 따라서 중간에 난간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공간이 이렇게 공유하는 느낌이 지금은 좀 안 드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 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공유하는 하나의 공간처럼 느낄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난간이 없다 보니까 층을 넘나들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기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불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런데 구멍구멍 사이사이에서 이제 저녁에 되면 등이 하나씩 나오고요. 자, 이 트라이볼에서 가장 많은 CF가 촬영이 됐고요. 김연아의 아파트, 우리 그 아이돌의 무슨 CF 이런 거 다 여기 마당에서 이제 많이 촬영. 이제 전체를 조망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지금 들어갔다 나왔던 트라이볼 밑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환풍구 보이시죠? 네, 저게 다예요. 네, 환풍구는 저게 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배가 아까 나갔던 배가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복귀하고 있는 배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서 지금 물길 데크 따라서 이렇게 쫙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트라이볼 앞쪽으로 와서 마칠 건데요. 보시다시피 물길이 꼬불꼬불 이렇게 자연 현상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물은 바닷물이다. 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자, 저쪽 편에서 들어오는데 저기 오른쪽 편에 지금 푸른색 잔디 광장 보이세요? 네, 저기가 지금 니클라우스 골프장입니다. 예, 그래서 네, 골프장 쪽이 쭉 배어 있어서 저쪽 편 옆에 끝으로 보이시죠? 물길 쭉 앞으로 연결된 거. 네, 그쪽에서 이제 물이 배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도를 낮추는 시스템을 합니다. 바닷물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의 염생 식물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야, 바다 맞구나. 네, 짠내나는 건 맞구나. 요청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매립할 거라는 건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현재 다 저기 매립 다 할 거예요. 자, 이 물은 길이가 말씀드렸죠. 1.6km고요. 수심이 1.5m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수로가 깁니다. 1.6km면 굉장히 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물길 전체를 또 조망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한옥마을에 저쪽 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쪽은 지금 완공이 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을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금 현재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을 하거나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런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바다 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조망이 갯벌에 물이 빠져서 지금 바다에 물이 빠져서 갯벌이 엄청나게 넓게 드러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천대교 옆에 이렇게 넓은 갯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여기 와서 갯벌을 보신 분들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찰 때도 멋있지만 갯벌이 빠졌을 때 갯벌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물이 빠졌을 때 갯벌의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지나온 그 인천대교가 전체가 다 보이고요. 이제 정면으로 보면 또 그
동북아 빌딩도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주탑과 주탑 사이에 가장 높은 경사도가 돼 있다고. 저기는 전부 다 이제 시멘트 로 돼 있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거기에 사용한 모래는 북한에서 넘어온 모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탑과 주탑 사이에 가장 높은 부분만 염수 분화 그러니까 얼 때 자동으로 그 얼음을 해동시키기 위해서 염수 분사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언덕이 심한 부분만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뿜어져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되어 있고요. 강도 7에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다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문화관광 해설사 이미령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인천의 미래입니다. 인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시의 미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인천과 함께 가는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함께 커가는 우리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인천에서 함께 살 수 있게끔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제가 내일을 꿈꾸는 인천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도시가 꿈을 꾸는 거와는 사람이 꿈을 꾸는 거와는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가 꾸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특히 우리가 사는 인천의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인천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시는지 전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크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인천의 꿈이잖아요. 제가 갖는 인천에 대한 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제분을 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직장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인천으로 왔을 텐데, 인천이 일단은 잘 돼야 되겠죠. 왜?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집값도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려면 주위 환경도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대한, 도시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1년에 수백만 사람이 와요. 저희가 지금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해설사회에서 1년에 해설하는 인원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설하는 20만 명은 전체 인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평일날 가보셨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얼마큼 붐비는지 상상을 못 하시죠. 혹시 주말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거의 힘들어서 뭐 여름에 해수욕장 그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다닙니다. 이제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바탕 아래서 예전의 것을,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뚝우뚝 선 빌딩보다는 예전에 살았던 그때의 현실, 그때의 모습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 빌딩만 들어설 거잖아요. 예전에 살았던 모습은 점점 없어질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인천의 모습인데 보셨죠? 이거는. 그래서 인천은 이제 플라이라 그래서 정말 전진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캐릭터예요. 두루미, 장미, 목백합. 그리고 인천은 이렇게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인천의 모습인데 보시면 연수구 여기 돼 있어요. 연수구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송도 신도시가 바닷가 쪽으로 있고, 여기가 영종이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서구의 끝자락에 이제 청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인천의 미래는, 인천에서 얘기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구도심과는
조금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래가 인천이 꿈꾸고 있는 도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인천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3위예요. 인구수가. 그래서 예전에는 대구에도 밀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서울, 부산, 인천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만간 300만 명을 육박할 것 같아요. 인천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요. 왜 그렇죠? 왜 유입되죠? 지금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왕 수도권에 가깝게 진입을 할 거면 인천이 포함되는 전 지역이 이제는 인천과 서울이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천의 목표입니다. 인천에는 섬이 많아요. 그중에서 주인이 없는 섬도 있어요. 무인도에는 주인이 없는 섬도 있어요. 가서 깃발 꽂으세요. 인천의 미래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6개 지역이 선정돼 있어요. 근데 2003년도에 인천이 맨 먼저 이제 선정이 됐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야, 뭐 지역 차별하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다른 지금 공업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지역을 묶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인천 지역만큼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잘 돌아가고 있는 지역은 지금 인천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세 군데를 얘기를 하죠. 송도, 영종, 청라인데 지역은 영종이 가장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송도, 청라인데 사실 지금은 송도는 거의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송도만을 볼 때는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다른 지역에서는 야, 인천에 빚이 뭐 엄청 많대, 경제 상황이 최악이래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다른 지역도 빚은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인천 지역만 그렇게 빚에 대해서 막 뜨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국제 행사를 계속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재정 형편은 만천하에 공개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도가 바뀌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서해안 그 리아스식 해안 울퉁불퉁한 지도를 그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그렸던 지역을 그래서 힘들면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 자대고 그렸어요. 우리 막 이렇게. 그랬던 지도를 이제 아마 쓱쓱 자를 대고 그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갯벌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하신지 아시죠? 예, 바닷물을 정화시켜주고, 예, 정말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게 갯벌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거는 최대 거주 인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도시가 완공이 될 경우 최대 이만큼의 인원이 살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플랜을 잡아 놓은 거죠. 송도가 한 중간쯤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송도의 면적이 예전에는 몇 평 그랬는데 요즘은 평방미터, 제곱 킬로미터 무척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송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송도가 다 매립이 되고 나면 여의도의 한 20배 정도 돼요. 여의도가 지금 그 여의도 면적은 87만 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의도의 약 한 20배 정도 되는 지역이 이제 송도로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1공구까지 매립이 됐어요. 그래서 1공구부터 시작해서 11공구까지 매립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역이 어느 정도 그 면적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매립 면적은 이렇게는 얘기를 해주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매립이니까. 그죠? 예,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유동적일 수 있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봤는데 신문에서 이거 아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바뀌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냐면 지금 현재 영종이 정확하게 안 나왔죠. 예. 우리 그 인천의 시장이 여러 번 바뀌면서 청라는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접어들었고요. 여러분이 사시는 서구는. 그리고 영종은 아직 정확한 그 개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영종 때문에 조금 한 2년 정도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목표는 아주 뚜렷해요. 인천의 목표는 IFEG를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 몇 위 정도 되냐면 200위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220 몇인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3대 경제자유구를 육성하는 게 인천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을 다 완공을 시켰을 때의 꿈입니다. 지역별로 추구하는 목표나 개발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사람이 북적대는 국제 비즈니스 도시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마음 놓고 와서 편안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송도와 영종과 청라는 지금 그 차별화를 둬서 여러 가지 컨셉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송도는 바이오 업무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단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지금 현재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의료산업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의 역할로 해서 일단은 매립하는 면적이 아주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한 여러 학교, 세계적인 학교들을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은 뭐니 해도 그냥 물류도시죠. 공항이 있으니까 물류도시에서의 역할과 영종에 오는 세계적인 사람들을 함께 문화와 관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예요. 그리고 청라는 금융, 유통, 자동차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로봇 단지를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로봇 단지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단지가 과연 시작이 될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터파기 공사하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로봇 단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보면 이제 멋진 청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탐방을 가서 보실 거예요. 거기 한옥마을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대한 것이 지금 한국적 문화 접목과 이제 같이 갑니다.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풍성한 도시라 그랬는데 지역 이기주의가 여기서 또 나와요. 저도 그랬잖아요. 인천 놔두고 일산으로 집 보러 다니다가 인천에 주저앉으니까 그 다음부터 야 인천이 잘 돼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듯이 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송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놀 게 없으니까 거기 처음에 가셨던 분들은 무지 힘들다 그랬어요. 다 그렇잖아요. 청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체계화되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걸 추구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홍대 앞에 가면 그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그 거리 아시죠? 그거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지역 주민이 전부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송도에서. 시끄럽다고.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새로 지금 조성이 되는 사이드 쪽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젊은이들은 찾아오는 북적북적대는 도시가 지금 이게 경제자유구역의 송도의 모습이에요. 송도의 모습인데 자 이게 이제 막 매립이 시작된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 3년도 정도의 모습인데 여기가 지금 이사공고라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매립된 곳이에요. 매립된 곳.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야 그럴 텐데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아직 갯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상상이 안 가시는데 이쪽은 지금 다 매립이 돼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이 들어서고 IT 산업으로 인한 그 낮은 회사들이 지금 존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인공호수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조성이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송도는 이름에 대한 송도라는 지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 번 있었죠. 송도라는 지명이 뭐 일본인들이 붙인 뭐 지명이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런데 조선시대
문헌에서 고려시대에 다 송도라는 지명이 뭐 소섬이라 그래가지고 등장하기도 하고요. 등장하기도 합니다. 문헌에서. 그래서 어느 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송도 이 지역의 이름이 붙였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여러 면에서 송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게 옛 송도 해수욕장의 모습이에요. 1971년대 건데 예전에 송도 해수욕장에 이렇게 사람 많았나요? 와보신 분들 계시죠? 와보셨어요? 지금은 송도 해수욕장이 아예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상징처럼 있었던 거 둥그런 그거, 예, 그것만 하나 지금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지금은 송도 해수욕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인원이 이렇게 많았던 거 보니까 엄청 많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송도 해수욕장은 인위적으로 해수욕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막았어요. 예, 물을 막아서 이 안쪽에, 바다는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해수욕장을 했기 때문에 물이 갇혀있는 물이라 2, 3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물을 뺐다가 넣었다가 했대요. 그렇게 했던 자료가. 네,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수영복으로 입은 속옷이, 옷이 우리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해수욕장을 찾았던 일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이곳에 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해수욕장 이런 거 다 처음에 만든 게 일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월미도도 마찬가지, 월미도 유락단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송도의 옛 모습은 이제 없어지고 저 앞쪽에 근데 그때 말하던 송도와 지금 우리가 거주지가 개발되고 있는 송도는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예,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게 다 송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갯벌로 낮은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지역까지 넓게 영역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명을 바꾸면서 그냥 다 한꺼번에 묶어서 송도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2020년에까지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해는 송도의 모습을 이제 1차적으로 현재 조성이 된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러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갈 거예요. 네, 갈 건데 멀리서 GCF 3호국 19층에서 올라가서 이제 송도의 전경을 이제 내려다 볼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다 조망할 수가 있어요. 조망할 수가 있고 우리 삼둥이 아빠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죠. 모 프로그램이. 네, 그 사람이 뭐 요동인가 어디 살아요. 수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포스코 4옥이에요. 포스코 건설 4옥. 그래서 이 송도 부지 전체를 미국의 게일사와 처음에 미국의 게일사가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포스코가 함께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건설 4옥이 여기 들어 있고요. 웬만한 지금 아파트나 건물 때 보면 거의가 다 포스코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리고 요게 지금 2002년도에 이제 막 매립이 됐을 때의 송도의 모습이라 아까 흑백 사진 측면에 가까이 찍은 거와 이제 그때 인근하는 그런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송도가 이렇게 매립이 된 상태가 지금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돼 있는데 그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옆에 뭐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동부가 트레이드 빌딩이 이쪽에 있고 여기가 좀 이렇게 수로예요. 요 수로. 그래서 요 수로를 따라서 요쪽에 GCF 3호국 이제 건물이 이제 들어서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학교도 있고 외국인 학교 옆에 이제 커넬워크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커넬워크가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그 센트럴 파크 공원만 설명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수로가 보이죠. 요거는 1.6km의 물인데 요거 해수로예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동부가 트레이드 빌딩이에요. 니트 빌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68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 또 그 층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71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68층이에요. 지하 빼고. 자, 요거는 셰라톤 호텔이에요. 셰라톤 호텔이고요. 요거는 이제 더 샵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그 송모시기가 사는 집이 요 집인지 요 집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 여기 어디에 살고요. 이 공간에 현재 한옥타운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넓죠. 예, 객실은 게스트하우스를 쓰거나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그리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한옥에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이제 한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분이 완공이 돼서 가면 이렇게 펜스를 좀 벗겨놨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거리 하나는 바로 컨벤션 센터예요. 그래서 서울의 컨벤션 센터는 무지 커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인천의 컨벤션 센터는 작아요. 컨벤시아인데 컨벤션과 아시아를 합쳐서 컨벤시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은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 뾰족뾰족한 삼각형은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가 산맥이 많죠. 네, 그래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맥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현재 안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서 층은 이제 4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그 홀과 홀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칸막이가 돼 있는 나무 간이벽을 다 뗄 수 있어요. 우리 식당에 가면 나무벽이 착착착 쳐지죠. 그래서 다 뗄 수 있어서 전체를 콘서트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컨벤시아입니다. 근데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엄청 넓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현재 돼 있는데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죠. 골프장이에요. 잭 니클라우스는 평생에 몇 번을 우승했대요. 18번인가 뭐 몇 번을 우승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골프잖아요. 그래서 이 잭 니클라우스가 우리나라에도 직접 설계를 한 골프장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몇 개는 안 돼요.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네, 직접 설계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는 인천대교예요. 송도의 상징적인 인천대교죠.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16일 날 이게 이제 오픈을 하면서 개통식을 하면서 그 전에 우리 뭐 했어요. 네, 마라톤 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걷기 대회를 하고 또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또 가는 거를 한 번 또 했어요. 네,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이거 하려고 그러다 못했는데 하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이 뭐 한 번에 뭐 몇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거의 뭐 이 동네 지역이 다 차가 마비돼서 못 다녔다면서요. 그래서 송도에서 걸어온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천대교는 4년이 좀 꽤 넘게 걸렸죠. 2005년도에 했으니까 2005년도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09년 10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바다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게 바다가 아니고 육상이었다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바다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이 지금 위에 이 다리는 우리가 사장교라고 하잖아요. 208개의 와이어로 되어 있어요. 이 와이어 수가 208개예요. 그러니까 와이어를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해서 약간 상판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만든 사장교인데 이 208개의 와이어를 설치를 하고 336개의 상판을 올려놓은 거예요. 콘크리트로 해서 이거를 만들 때 만약에 이것을 육지에서 이동해서 했다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인천대교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약간 휘어 있죠. 이렇게. 네, 휘어 있는 거는 바다에다가 시추 봉을 박아요. 봉을 박는데 이 솔직히 바다 밑에 이 시추 봉을 박아서 얼마큼 안전하게 할 것이냐라는 게 전 세계의 관심사였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인천의 바다의 밑에 그 지반이 너무나 강하게 갯벌과 함께 뭉쳐져 있어서 정말로 튼튼하게 잘 박았다는 거죠.
튼튼하게 그 시추를 박을 공간을 찾다 보니까 다리가 휜 거예요. 다리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쉰 게 아니에요. 어디서는 그래요. 다리의 길이를 세계에서 몇 번째 이렇게 길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휜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 네, 전체는 21.348km. 예, 그래서 왕복으로 하면 딱 마라톤 코스예요. 네, 42km가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마라톤 코스를 풀 코스를 해도 될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영종, 이쪽에서 송도고요. 이쪽이 이제 영종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송도는 특히 바이오 산업과 그다음에 IT 산업, 그다음에 학교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체드윅인데, 체드윅은 현재 학교 이제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2년제 수업이고요. 현재 많은 인원이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게일사가 이 학교를 이제 지었잖아요. 짓고 나서 분양을 하는데, 미국의 게일사는 부동산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에게 맡길 것이냐라고 고민을 할 때 이제 체드윅한테 탁 맡겼어요. 그랬더니 체드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체드윅이 그렇게 아주 뜨는 학교가 아니었대요. 근데 갑자기 송도에 체드윅이 생기고 나서 미국 현지에서 얘가 떠버렸대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현지에 있는 그 커리를 그냥 바로 가져와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드윅 학교를 비롯해서 사실은 송도에 학교가 아주 많아요. 그 연세대가 들어와 있죠. 예, 연세대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인천대, 또 뭐 있죠? 그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건물들을 지어서 조금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학생 수는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내일 가보게 될지 못 가보게 될지 모르지만 커네러크를 가는데 800m예요. 물 길이는 800m고요. 거기를 이제 200m씩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예, 물길이 조성이 되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래갖고, 그러면 김연아는 어느 동에 살까요? 겨울동에 삽니다. 네. 김연아는 얼음의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김연아는 이제 겨울동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에 맞게 저거는 민물이에요. 네, 민물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어니까 빼요. 겨울에는 이제 자갈들만 있고요. 그 컨셉에 맞춰서 봄 하면 봄은 꿈이잖아요. 네, 꿈이죠. 그래서 희망, 꿈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꾸며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이렇게 한 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찻길 있고, 한 동으로 돼 있고, 찻길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가운데 물이 있어서 더 이쁩니다. 더 이쁘고, 다양한 카페와 식당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어서 이렇게 많이 와요. 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맛있는 음식 하는 데도 많고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아요. 예,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가족들하고 애기들하고 손잡고 한 번쯤 예, 가볼만 하세요. 그리고 밖에 노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요. 바깥에 나와서. 자,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바이오 산업에 또,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거주지 아파트 위주로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을 벗어나면 다 이렇게 바이오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뚝우뚝 솟은 빌딩들, 아파트 숲만 생각을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는 회사 용지로 사용하는 부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죠. 예.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 여기서 행사 많이 하니까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무지하게 넓지요. 걸어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셔틀 안 해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식정보단지, 이거 보시면, 자, 여기가 보면 이게 동북아 빌딩이잖아요. 그 뒤쪽이에요. 뒤쪽에 오시면 이렇게 현재 예,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단지가 현재 꾸며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가서 전경을 내려다 볼 거예요.
예, 여기가 지금 식당층이거든요. 19층. 그래서 식당층에 가서 전체를 조망하는 거를 보면 이제 매립이 돼 있는 지역, 그다음에 터허 벌판인 지역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어딜까요? 예, 인천대예요. 예, 인천대인데 요거는 인천대에 가면 이렇게 생긴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대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잭니클라우스 골프장하고 그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서 보시면 또 그 나름대로 보실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행사 많이 하죠. 이거는 체드윅이고요. 네, 인천대교고요. 자, 요 사진이 마지막인가 모르겠네. 이건 뭔지 아시죠? 트라이볼. 네, 트라이볼이에요. 2009년도에 우리 도시축전 있었잖아요. 세계 도시축전. 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밥주발을 연결해 놓은 것과 같이 되는데 저기는 저것도 요 바닥이 요만한데 건물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만들기 무지하게 어려웠던 건데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하는 동안 몇 번의 실패 끝에 만든 아주 힘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시를 하고 있어서 무료로 개방을 해요. 예, 그래서 무료 개방이라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면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H빔이라 그래서 왜 그 아시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완전 그 건물 질 때 쓰는 그것들 철골 같은 그런 거, 철강.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대 역할을 해놓고 한 그 유지된 모습들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천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고요. 요건 지났으니까. 자, 이건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물범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서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다 물개.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뭐라 그러던데?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아니야. 수달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물범이죠. 물범과 물개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이제 이러죠. 그리고 이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점박이 물범이고요. 또 하나는 팔이 짧아요. 집에 가서 쓰세요. 물범은 팔이 짧아서 박수를 못 쳐요. 물개는 박수 잘 치잖아요. 예, 물범은 팔이 짧아서 박수를 못 쳐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마스코트예요. 자,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는 저어새예요. 예, 저어새인데 인천 강화와 송도의 저어새가 철새로 옵니다. 예, 세계 멸종이죠. 예, 보호종이에요. 그래서 저어새는 부리가 밥주걱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속에 저으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저어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컷은 머리 부분을 붉게 해서 저높이, 그 다음에 수컷은 푸르게 해서 드높이라고 해서 마스코트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꿈과 희망에 어울리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왔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누가 봐주지 않지만 그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꿈을 꾸면서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인간에 대한 꿈이고 그 도시에 대한 꿈은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발전을 해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꿈을 꾸는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